네, 반갑습니다. 상한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차 전지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3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구독자 3만 명이 달성이 되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자료집 또는 종목 공유 이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힘든 시장 속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제가 급등의 기술이라는 전자책을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자책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최고점에 산다면은 말짱 도루묵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은 100% 무료 전자책 받는 법도 알려드릴 것이고요. 3만 명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큰 이벤트를 해드릴 테니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의 가장 큰 트렌드는 무엇입니까? 바로 탈중국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의 핫 키워드가 바로 탈중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탈중국이 생긴 배경에는 바로 미중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탈중국의 움직임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미중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이제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된 시행된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은 주요 광물 배터리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북미 또는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한 전기 구매 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가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중국에서 광물을 생산하거나 이제 배터리 부품을 만드는 것을 이제 수입을 한다. 그것을 이제 밑바탕으로 배터리나 이제 전기차를 만든다. 그럼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을 이른바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합니다. 인플레 감축법이 생긴 이유는 바로 미중 갈등 때문에 생겼는데요. 이 미중 갈등이 생긴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세계적인 패권 전쟁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미국이 쭉 상승하다가 이렇게 좀 현재 쇠퇴를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경제를 개방하고 이렇게 쭉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미국과 이제 견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전지를 비롯한 기술주의 키워드는 바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탈중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지 않냐. 이것이 지금 현재 모든 재료의 기술주의 모든 재료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그전부터 그 밑바탕으로 미중 갈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미중 갈등으로 나타나는 지정학적 전쟁으로서 아직 전쟁까지는 아니겠지만 지정학적 갈등으로서 이제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있는데요. 지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 점령에 나설 수 있다라고 현재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미중 갈등 속에서 대만을 둘러싼 갈등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중국은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냐면은 과거 아편 전쟁의 굴욕을 시작으로 중국은 힘을 잃었었고요. 그렇게 빼앗긴 홍콩과 대만을 이제는 되찾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도 경제력과 국력이 거의 세계에서 탑2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대만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다. 그 상황을 현재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대만 무력 점령에 나설 수 있다고 현재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을 중국이 대만을 그렇게 무력 점령하는 것을 만약에 방관할 경우에서는 미국 입장에선 이게 세계적인 패권주의의 하락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선 이것을 지정학적인 승리로 인식할 수 있고요. 그것은 이제 미국의 굴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그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대만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통해서 힘을 가셔야 되고 중국은 과거에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갈등은 거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대만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서 만약에 심해지면 이것이 갈등에서
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냐면은 보통 이렇게 패권 지위가 상승하다가 이렇게 쇠퇴하는 국가들 상황에서 가장 악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존심을 부리면서 주변 세계국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가시하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미중 갈등은 서로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배를 타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강경하게 나오면 당연히 중국도 강경하게 나가겠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갈등의 범위는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미중 갈등은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기술 전쟁과 그 다음에 지정학적 전쟁으로서 현재 기술 전쟁에서는 2차 전지를 비롯한 기술주에서 미국이 규제를 하는 것과 지정학적 전쟁에서는 대만 갈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친미 국가 속 2차 전지는 이제 탈중국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전지를 대하실 때는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탈중국으로 반사 이익을 얻을 기업은 어디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탈중국을 통해서 업계가 나타나는 변화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현재 이제 미국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는 크게는 빅3가 있습니다. 포드, GM, 스텔란티스 이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포드와 GM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 포드에는 SK온, 에코프로 BM이 이제 공급과 관계가 있고요. GM 같은 경우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공급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한번 볼게요. 이제 포드 속에서는 2022년 7월에 SK온과 그 다음 배터리 합작사인 블루오벌 SK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루오벌 SK 배터리 공장에 에코프로 BM, SK온, 포드가 14조 공동 투자를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온 같은 경우에서는 3원계 NCM9 배터리 개발해서 포드 전기차 F150 라이트닝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SK온의 배터리 양극재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공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포드와 SK온, 에코프로 BM이 서로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GM을 본다고 한다면은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사 얼티엄 셀즈는 지난 8월부터 이제 배터리 셀 양산을 시작했고요. GM 같은 경우에서는 포스코 케미칼과 캐나다의 하이니켈 양극재 합작 공장을 설립 예정입니다. 지난 5월에 나온 기사에서는 8천억 투자 예정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GM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케미칼이 이렇게 엮인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포스코 케미칼과 LG 에너지 솔루션 관계를 보시면은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 사업의 매출 95%가량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서는 이 인플레 감축법을 함께 넘자, 함께 이겨내자라는 의미에서 배터리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이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 체결 이후에서는 양사가 연내 바로 올해죠. 2022년 이내 2달 남았습니다. 양극재와 음극재 공급 판매 중장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현재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GM 쪽에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케미칼 관계는 굉장히 돈독한 관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드에 대한 공급, 그 다음에 GM에 대한 이제 관련주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에코프로 BM은 국내 1위 양극재 업체이지만 광물과 소재 대부분을 중국에 현재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탈중국이 트렌드라고 했죠. 근데 에코프로 BM은 광물과 소재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IRA 시행을 앞두고 2023년 1월에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독일 업체와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각받는 기업이 어디냐면은 바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서는 2차 전지의 광물, 소재 전반에 걸쳐서 밸류체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가 지분을 투자한 리튬, 니켈 광산 등으로부터 광물을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까지는 중국 업체가 이제 광물 재련 가공 작업을 했다면은 이제 국내 및 해외 공장으로 내재화를 이제 할 것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재화에 포드가 주목을 하고 기존 아까 전에 이제 포드와 SK온, 에코프로비엠 동맹 구조를 깨고 포스코 그룹의 양극재 공급을 요청했다는 설이 현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 미중 갈등 속에서 오히려 수혜를 받는 기업이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광물 확보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인가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서는 2018년 아르헨티나 실타주에 리튬 염호를 인수했고 2022년 3월에 2.5만 톤 규모의 1단계 리튬 공장을 착공했고요. 2022년 10월에 1.56조 규모의 염수 리튬 상용화 공장의 2단계 투자 확정이 현재 진행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르헨티나와 미국 간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FTA가 돼 있지는 않겠지만 만약 이제 이 아르헨티나 리튬을 한국으로 수입하고 이제 그것을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면은 괜찮지 않나 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서는 광물 소재 전반에 걸쳐서 밸류체인이 확보가 된 기업이고 에코프로비엠은 이제서야 이제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포스코 케미칼의 95% 매출이 LG에너지 솔루션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이 LG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죠. 왜? 만약에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포스코 케미칼에도 피해가 되겠죠. 자, 그것을 한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 탑 10개사 중에 8개사가 고객으로 있고요. 예를 들어서 포드, GM, 스텔란티스 등등 인플레 감축법 이후에 미국 현지 투자가 현재 공격적으로 제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총 이제 탑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합작 공장을 5개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또한 탈중국 법안으로 핵심 원자재법을 이제 제정을 할 건데 이것에 대한 수혜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바로 LG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제일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라고 보신다면 탈중국이에요. 이 탈중국으로 인한 반사이익이 현재 2차 전지의 핵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은 수혜이고 그로 인해 포스코 케미칼 또한 이제 수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탈중국 행보 속에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도 오히려 수혜이고 포스코 케미칼도 오히려 수혜이죠. 왜? 리튬도 확보가 되고 양극재, 음극재도 다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각광을 이제 받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포드 또한 이제 양극재 공급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추진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이 업계의 변화가 포드에서는 SK온,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함께 했다면 이제는 포스코 케미칼이 GM뿐만 아니라 포드까지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미중 갈등에서는 포스코 그룹이 수혜적인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포스코 케미칼을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지난 5월 GM과 포스코 케미칼 합작사 얼티엄캠에서 얼티엄 셀즈로 2025년부터 8년간 양극재 24톤을 계약을 했습니다. 약 8.4조 규모의 수주를 얻어냈고요. 그 다음에 지난 7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선 GM에 양극재 추가로 한 13.7조 규모를 수주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얼티엄 셀즈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공급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매년마다 매출이 내년부터 한 3, 4배 이상은 뛸 가능성이 최소로 있는데 여기서 GM에 이어서 포드에 수십조 규모의 양극재 공급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매출은 여러분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케미칼의 매출을 보시면은 2017년 이제 1.1조, 1.3조, 1.4조, 1.5조, 1.9조가 되었지만 이제 그 이후서부터는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전망으로 현재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 이 계약 때문에 확정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최소 매출이 3, 4배 이상 확정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스코 케미칼 또는 포스코 케미칼과 관련된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관련주로는 이제 포스코 엠텍도 있고요. 웰크론한테 KG 케미칼이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서는 철강 포장 및 철강 부원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포스코 페로 망강 공장, 동판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고요.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에서는 2016년 포스코의 수산화 리튬 설비를 공급하는 등 양극재 추출 설비를 공급하는 상황이고요. KG케미칼 같은 경우에서는 KG케미칼 계열사 KG에너캠이 양극재 제조의 핵심 원재료인 황산니켈을 지난 2014년 국내 최초로 국산화했고, 현재 에코프로비엔, 포스코케미칼 등의 국내 양극재 생산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광산업이라는 기업이 오늘 엮여서 좀 급등했었는데, 양극재는 이제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는데, 양극재 전구체 1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0.89톤의 가성소다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백광산업은 그런 가성소다 등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우리가 핫 트렌드, 괜찮은 기업, 실적이 확정적인 기업을 고르는 것만큼이나 투자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관련주 중에서 매매 타이밍이 온다면은 수익도전 상한가 추월초선 어플이 있습니다. 여기 수익도전 게시판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플은 100%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가입하실 때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주식을 좋아하는 나머지 제가 이제 매일 하고 있는 것을 나누고 있다라고 나누는 공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서도 장이 안 좋았지만 제가 10월달에 드린 종목들 중에서 안 올라간 종목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투자 타이밍을 알려드리는 것에 있어서 이 정도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지 않나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날짜에서 이제 피플바이오를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요. 피플바이오 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플바이오 종목 금일 18%가 저가 대비 고가가 한 15%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미글로벌을 이날 시가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시가 대비해서 한 또 15% 당일 만에 상승이 나왔고요. 이 추천주들은 한 3에서 5% 자율익절로 이제 판단이 되는 추천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10월 7일에선 이제 제가 성일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이쯤 추천드려가지고 한 빠졌다가 이렇게 재차 반등하면서 한 5에서 10% 사이에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 성일 하이텍 추천 내역이 있죠. 그 다음에 그전에서는 이제 세비캠을 추천드렸고, 아직 뭐 매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4일에서는 이제 화천기계 추천드렸죠. 화천기계 한번 볼까요? 화천기계가 제가 이때 말씀드렸는데 이때부터 쭉 상승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올랐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한 60% 가량 상승이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 봤다고 한다면은 그냥 계좌에 수익 나는 것보다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지금 보신 피플바이오, 그 다음에 또 피플바이오 이렇게 수익 났다고 지금 인증해 주시잖아요. 이게 전 정말 기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주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추천주 중에서도 수익 난 것도 있겠지만 손실 났으면 왜 손실 났을까? 그 복귀하는 게 또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어플에서 장전 시황 뉴스라든지 오늘 좋은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한 주 일요일 날짜에 제가 일정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일 날짜에서 제가 뽑아드렸던 로블록스 관련주들, 메타버스 관련주들 충분히 강하게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도 이 뉴스를 기반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이것만 보신다 하더라도, 이 어플만 보신다 하더라도 주식 관련된 정보는 끝나도록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관련주들 중에서 타이밍이 온다면 수익 도전 게시판에서 제가 꼭 추천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지가 있었죠. 100% 무료 전자책을 제가 배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내용 중에 뭐 매일 100만원 버는 이평선 노하우, 그러면 직장에서 상사보다 100만원 더 버는 단타 기술들, 이런 걸 얘기하는데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의 유튜브 아까 전에 이거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글의 하단에 보면은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은 제가 합계하여 10월 31일에 제가 이 전자책을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안내는 제가 어플에서 안내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그 전까지 어플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누르시고 다음번에 제가 더 좋은 영상 찍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